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과 중남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황정환이라고 합니다. 또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 라틴 엔잡러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메타버스 기반의 V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에듀텍 업체인 마올에서 지금 마케팅과 해석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한 중남미협회에서 자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출판사에서 또 이제 작가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쓴 책은 그 에콰도르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과 또 얼마 전에 그 포스트 코로나 라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직자는 아니라서 도리어 더 마음 편하게 코트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는 우선은 그 무역투자진흥공사 법에 따라서 저희 무역진흥 업무, 그 다음에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협력 사업, 그 다음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 또 이제 정부 간 계약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상품 무역도 있고 서비스 무역도 있고 또 무역의 방식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무형의 어떤 제품도 있고 유형의 제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유치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할 때 해외 투자하는 것을 옆에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좋은 우리나라의 어떤 필요한 인력들을 또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한국에 소개하고 또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뭐 일반 물자도 그렇고 방사 물자도 그렇고 중요한 어떤 전략 물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트라가 어떤 그 정부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트라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되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무역진흥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경제 사정의 변화 또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도 상당히 거기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코트라가 어떤 것인지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휴먼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AI는 이제 사람들이 수집한 되어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서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그 일도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기업이 어떤 바이어를 찾는데 그 바이어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은 그걸 찾아서라도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또 큐레이션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봤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촉매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촉매제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의 어떤 반응, 그 빠른 어떤 결과물을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다양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나서서 이제 해결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코트라의 어떤 그 법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업무는 무역에 관련된 일입니다. 무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상품을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시장 조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장을 알아야 되고 우리 제품이 그 시장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제 다양한 것을 또 분석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코트라에서는 주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브랜드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또 시장 개척단 활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성이 좀 이제 확보가 됐다 싶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밀착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뭐 지사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밀착 지원해서 그다음에 영업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무역 계약이 성사되면은 이제 무역 이제 계약에서부터 그다음에 선적하고 수출하고 통관해서 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금 회수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할 것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 프로젝트, 사실 프로젝트도 이제 수출에 들어가거든요. 프로젝트 어떤 수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하려는 어떤 프로젝트를 또 수주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기관과의 어떤 미팅을 주선한다든지 또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나 어떤 행정기관과의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준다든지 뭐 그런 역할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요새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CSR 활동이라고 해서 현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CSR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기관과 하면 좋을지 그걸 이제 코디네이션한 역할도 하고 있고 요새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기존의 산업들에서 고용 창출에 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뭐 IT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쉽게 이렇게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창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를 받고 또 해외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도와주는 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업무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역 업무가 주로 있었고요. 그럴 때는 이제 현지에 좋은 파트너를 좀 발굴해서 그 업체를 소개해서 계약 성취시키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에 있는 무역관의 경우는 이제 ODA 사업도 같이 합니다. 개발협력 사업도 하는데 지식 공유 사업도 이제 현지 정부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공공기관, 한국의 공공기관들과 함께 현지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지식 전수 또는 어떤 물품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가끔씩은 이제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아주 구호 활동을 할 때 직접 하진 않지만은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떤 기증 사업이 있으면은 그걸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활동들까지도 같이 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통상의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무역 장벽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는 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 주재국 정부에다가 대사관과 함께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협상으로 인해서 풀어내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사례는 그 에콰도르에 우리나라가 어떤 파우치 팩을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그 팩이라는 그 파우치가 이제 그 참치 식품 가공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에콰도르가 세계 참치 캔이나 어떤 그런 거 수출 세계 2위 정도 되는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기술 규제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관계 기관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티가 많이 나지만은 잘 되고 있는 것을 막아내는 거는 이게 눈에 티가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결됐을 때 상당히 좀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꿈의 직장이라는 의미가 무언지 좀 명확하게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꿈의 직장이라고 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안정성, 그 다음에 처우, 급여 수준 그런 것을 가지고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멕시코 무역관에서부터 저는 코트라 경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코트라를 잘 몰랐습니다. 코트라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멕시코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려고, 원래는 인류학을 공부하려고 멕시코에 유학을 갔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갔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멕시코가 학비는 저렴하지만은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돼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뭐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국 어린 학생들 과외도 하고, 그러다가 좀 돈을 좀 모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관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인류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 경제학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고, 그 대학원을 마친 이후에 갑자기 경력 공채가 코트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해서 그 이후에 브라질로 파견되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 무역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저는 코트라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뭐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이제 현지에서 실무 직원 일을 할 때나, 또는 이제 본사 파견 직원으로 관리자 역할을 할 때나, 무역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나 저는 되게 행복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뭐 상사분들, 그 다음에 동료들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일에서 어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우리 고객들은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수출하지 못했을 그럴 일들을 우리의 어떤 도움으로서, 우리의 지원으로서 어떤 성사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보람은 어떻게 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객들, 우리 기업들의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들의 꿈과 동행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코트라도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 다음에 회사에게도,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무역관에서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영업 업무를 담당을 해봤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역할을 또 해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퇴사 이후에는 제가 코트라의 고객으로서 기업 고객의 입장으로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코트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기업의 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실무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10개의 업체를 제가 지원했었거든요. 10개 업체 주 5일로 따지면은 한 업체당 반나절, 그쵸? 그런데 밖에 이제 외부 미팅이 있거나 또 회의가 있거나 하면은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되게 철저하게 쪼개서 써야 되는 어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압박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기업한테 더 신경 안 써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취급하는 제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접적으로 직원들과 무역관 직원과 소통하면서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좀 정확하게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만 던져주지 마시고 이런 제품이고 또 시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어떤 이런 고객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면서 그 주재국 현지에서 이러이러한 고객들 중심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통을 그렇게 좀 타겟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주 소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던져주고 뭐 알아서 하겠지보다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뭐 이렇게 이메일로든지 뭐 전화로든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중간에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는 연락을 하다가 이후에는 뭐 바이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제약도 이제 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